네, 안녕하세요. 큰바위군입니다. 오늘은 패턴 분석기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패턴이 무엇이고 패턴 분석을 왜 하는지, 그리고 패턴 분석의 종류들은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캔들 패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캔들 패턴은 어떤 것이고 캔들 패턴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물론 캔들 패턴을 따지다 보면 사실 되게 여러 가지 뭐 몇십 가지 종류로 캔들 패턴을 나누어 놓으시는 경우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모양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수십 가지를 저희가 캔들 패턴만 볼 것도 아니고 그 수십 가지를 다 보고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여섯 가지 유형의 두 가지 상승 하락 두 가지 측면의 여섯 가지 정도의 패턴들을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상으로는 한 2시간 정도에 나눠서 15분짜리 강의니까 저희가 한 두 번에 나누어서 강의를 드리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시간은 조금 짧아질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여러분들과 함께 12가지 정도의 패턴 2 곱하기 6으로 구분이 됩니다.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하튼 그 6종류의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12가지의 패턴들을 저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형태는 많이 찾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사례를 뭐 들어드리거나 그렇게 하진 않을 거고, 추세 패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HTS 중에서 제가 그 해당하는 어떤 사례들을 좀 보면서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캔들 패턴이 무엇이냐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캔들 패턴이 무엇이냐 하면요. 주식 가격의 움직임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게 캔들스틱이잖아요. 저희가 캔들스틱이라고 하고 주로는 저희가 뭐라고 부르죠? 봉이라고 부르죠. 어쨌든 그 봉 차트에서 나타나는 특정 모양의 배열 이런 것들을 캔들 패턴이라고 불러요. 예. 뭐 지난번에 패턴 이야기할 때가 거의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되겠지만 어쨌든 캔들만을 가지고 하는 패턴을 이 캔들 패턴이라고 부르고요. 보통 저희가 캔들 패턴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캔들 2개나 3개 정도의 그런 모양을 보고 저희 형세를 판단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패턴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한테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캔들 패턴 뭐 2개의 봉 가지고 앞으로의 어떤 예측을 한다. 이게 쉽지 않아요. 실제로 그게 맞는 경우가 즉 신뢰도가 높다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2개 가지고 앞으로의 진행을 맞춘다. 이게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 다른 분석들은 다 없어져야 되죠. 그죠? 꼭 맞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 패턴들의 뒤에 있는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가능성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도 어떤 하나의 그 신뢰도를 높여주는 하나의 증거 자료로서 부수적인 자료로서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중요한 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캔들 패턴을 아주 무시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료는 더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좀 약간 신뢰도가 약한 자료라고 하더라도 증거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죠? 우리가 예측하는데 좀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즉 확률을 조금 더 높이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캔들 패턴도 알아두면 하나의 또 좋은 재료가 되는 거죠. 그죠? 없는 것보다는 이거라도 있는 게 낫고, 그죠? 거기에다 다른 증거들을 혹은 다른 자료들을 더 수집해서 확률을 높이고 신뢰도를 높이게 되면 조금 더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조금 더 신뢰도를 가지고 이 움직임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재료가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굳이 이걸 무시하고 갈 필요도 없고 좀 알아두면 더 좋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의 더 좋은 재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통 캔들 두세 개 정도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주 단기적이에요. 그래서 캔들 두세 개라고 하면 보통은 2일, 뭐 3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5분봉 같은 거 놓고 보게 되면요 15분이에요. 굉장히 단기죠. 하지만 이 캔들 패턴이 이런 식으로 나타날 때 일어나는 일들을 어느 정도 조금 뭐 안 일어나는 경우보다 일어나는 경우가 조금 더 많다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캔들 패턴을 이해하시고 이런 것도 있구나, 이것도 나중에 나오면 참고 자료로 한번 써보겠다는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캔들 패턴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한번 4개로 나눠보려고 해요.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캔들 패턴의 종류 그러면 상승 유지를 나타내주는 그런 패턴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 하락을 하다가 상승으로 전환될 때 나타나는 캔들 패턴의 어떤 형태가 캔들 패턴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하락장에서 나타나게 되면 이것이 상승장으로 전환될 조금 더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락 유지와 하락 전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유지 경우 어떻다고요? 예, 하락이 유지되는 형태로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으면 그것이 잠시 멈췄다가 하락하거나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하락 전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예, 차트의 높은 곳에 가까운 정점에 가까운 꼭대기에서 이런 캔들 패턴이 나타날 경우에 하락의 조짐을 보는 경우가 조금 더 많더라 라고 하는 사례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한 설명과 함께 패턴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캔들 패턴을 계속 보다 보니까요, 어떤 점들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냐면, 캔들 패턴의 유지 패턴 같은 경우는 확인 가능한 패턴 종류가 매우 빈도가 적어요. 일단 종류도 적고, 그러니까 요걸 유지 패턴이라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신뢰도가 높은 표본 자체가 많지가 않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패턴의 종류가 적어서 저희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캔들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잠시 쉬었다가 올라간다, 이런 것들은 누구나 보셔서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거기에서 어떤 매수 시점을 잡는다든가, 이게 무슨 맥을 잡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활용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가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요? 저희가 기억해 놓고 활용한다면 어떤 게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전환의 시점에서 나타나는 캔들 패턴이 조금 더 우리에게 유용합니다. 그런 면도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는 상승 유지나 하락 유지 패턴은 저희가 건너뛸게요. 왜? 너무 뻔한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건너뛰고요. 상승 전환되는 패턴과 하락 전환되는 패턴이 있는데, 얘네들이 거의 쌍둥이처럼 나타나요, 모양이. 상승 전환 패턴을 뒤집으면 하락 전환 패턴이 되고, 다시 하락 전환 패턴을 뒤집으면 상승 전환 패턴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12개를 보기는 보겠지만 12개를 보겠지만 실제로는 6가지 종류예요. 뒤집어서 보면 되기 때문에. 다음 사례를 보시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어느 정도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일단 맛배기로 요 한 페이지 정도만 딱 볼게요. 요거 위에 4개 정도가 더 있고 결론이 있으니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자, 캔들 패턴의 모양 중에서 추세 전환, 즉 어떤 전환이 되는 패턴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두 가지로 나눴죠. 하나는 상승 패턴 전환, 상승 전환 패턴, 하나는 하락 전환 패턴이라고 써놨어요. 그죠? 그리고 나 왼쪽에다 구분을 달아놨네요. 장악형, 잉태형 뭐 이런 것들을 달아놨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장악형이 상승 장악형의 모양과 하락 장악형의 모양은 대체로 뭐만 달라졌어요? 캔들의 색깔만 달라집니다. 이게 상승이냐, 즉 양봉이냐 음봉이냐, 그죠? 그 차이 빼고는 없어요. 그죠? 그리고 상승 전환 패턴 같은 경우는 언제 그 일이 일어날까요? 하락장에서. 전체 추세가 하락하고 있을 때 이런 상승 전환 패턴이 나오게 되면 뭐다? 상승으로 전환하려는 조짐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신호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바로 상승 전환 패턴이에요. 뭐 비슷해요. 다 다른 것들도, 다른 모양들도 보시게 되면 색깔만 달라지고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오늘은 장악형과 잉태형 형태에서 상승 전환이 될 때는 어떻게, 그리고 하락 전환 패턴으로 나타날 때는 장악형이 어떻게 나타난다. 제가 아까 2 곱하기 6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그거예요. 장악형과 잉태형, 뭐 그 다음에는 샛별형, 뭐 석별형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조금 다르게 만들어지기는 하는데, 어쨌든 동일한 형태로 배치된 어떤 봉이 색깔만 달라지고 추세가 다른 추세에서 나타나게 되면 정반대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한쪽은 어떻게 돼요? 내려가다가 이제 올라갑니다라는 신호가 되는 거고, 다른 쪽은요, 자 이제 다 올라갔으니 앞으로 내려가겠습니다라는 신호로 작동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시게 되면 이 패턴은요, 신호라기보다는
네, 현상이에요. 현상이에요. 그렇게 보십시오. 이거 가지고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물론 이 패턴이 나타날 때에 어떤 형태로 거래량이 나타나느냐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가격대, 어느 정도 상승했느냐 혹은 하락했느냐, 이런 부분들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죠? 지표들하고 합쳐져야 비로소 얘가 어떤 중요한 신뢰도 있는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악형이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게 되면 상승 장악형과 하락 장악형이 있는데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예, 그래서 상승 장악형 bullish engulfing이라고 부르고 하락 장악형은 bearish engulfing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월스트리트에 가면 황소와 곰, 예, 황소 동상 있죠. 곰 동상은 제가 못 봤어요. 왜냐? 약세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곰은 잘 안 세워놔요. 황소를 많이 세워놓죠. 왜요? 상승장의 상징, 황소, 그죠? 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주식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 베어하고 불이라는 형태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승 장악형 같은 게, 인걸핑은요, 장악하다, 이렇게 싸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위아래로 이렇게 싸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뭐 포위하다 같은 느낌 같기도 한데 그건 좀 다르기는 해. 어쨌든 그 위아래로 감싸다라는 느낌의 그 단어가 되는 거예요. bullish engulfing 같은 경우는 bullishan, 즉 뭐라고 해야 되죠? 상승하려는 의지가, 예, 하락 의도를 장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작은 하락이 있고, 요 하락 부분에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 일부예요. 얘가 저기 보시는, 제가 지금 펜을 안 저기 했는데, 제가 펜을 한번 저기를 해볼게요. 형광펜으로 한번 해서 펜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요 하락 있죠? 예, 하락한 음봉이 있어요. 음봉이 이렇게 쭉 있죠? 그 다음에 다음날 시가도 어떻게 돼요? 하락하죠. 예, 약간 갭을 가져요. 이게 뭐예요? 충분하게 하락시킬 매도할 의사가 있는 어떤 세력이 작업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혹은 그 일반 투자자들의 심리가 이제 이거는 좀 더 내려가도 되겠는데라는 하락의 의도를 가지고, 갭으로 출발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요? 어제의 시가를 뛰어넘을 정도로 올라갔다예요. 당일의 종가가.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매도하려고, 그러니까 가격을 낮추려고 했으나 가격을 낮추는데 실패해서 올라갔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자, 가격이 내려왔지만 충분한 힘을 가지고 극복시켜서 이제 상승시키려는 의사를 가졌다,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겠죠. 자, 설명 볼게요. 전날 음봉을 다음날 양봉이 감싸는 모습, 전형적이죠. 이게 요거는 모양이 뭐랑 비슷하냐면 나중에 보시는 집게형과도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집게형 할 때 다시 설명드릴게요. 집게형은 모양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하락장애형은 어때요? 지금까지 쭉 올라왔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왔어요. 그리고 또 올랐는데 거의 이제 막차 탄 거죠. 뭐 이 두 개만 가지고 제가 상상력을 곁들여서 해석해 보자면 그래요. 막차 탄 거죠. 올리려고 했는데 더 이상 오르지는 못하고 꼬리를 약간 남기고, 여기 상승을 마감했어요. 그 다음 날도 어떻게 했냐면 약간 상승해서 갭을 가지고 상승하는 것처럼, 다음 날 시가가 여기서 출발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속절없이 전날의 시가 아래로 무너지게 됩니다. 이건 뭐예요? 일부러 낮췄을 수도 있어요. 일부러 어떤 이 주식을 낮춰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힘에 못 버티고, 하락하려는 힘에 못 버티고 낮아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지난번에 추세 설명드릴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추세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추세는요, 가던 방향을 계속 가려 관성처럼 작동해요. 그렇지만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관성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악재라든가 아니면 매도 의사,
예를 들면 충분히 올랐다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이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매도 의사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하락이 시작된 거예요. 팔기 때문에 일단. 매도의 의사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하락 장악형이라고 부르고, 이런 봉이 나타나면 요거 앞으로 하락할 전체로 대세 하락을 할 수도 있겠는데라는 신호의 일부로 받아들이시고, 물론 대세 하락한다는 100% 맞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일단 하락했잖아요. 이만큼. 그죠? 하락의 현상은 받아들이시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대세 하락을 할 수도 있겠는데라는 시초의 신호가 될 수도 있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실제로는요, 이 다음에요, 여기가 지금 다음 날에 뭐 갭을 어느 정도 가지겠지만 요 근처에서 다음 날 가격이 형성이 될 거잖아요. 근데 이 가격이 다시 반등할 수도 있고요, 보합으로 갈 수도 있고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늘 저기 가능성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 둘보다는 요 떨어질 가능성이 개 중에서는 제일 조금 높은 신호가 아닐까라고 저희가 유추해 보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너무 많이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그 대신 이거 이럴 수도 있겠는데 라는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경험적으로 여러분들이 차트를 많이 보시면서 저렇게 했더니 하락하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은. 제가 뭐 여기 사례를 찾아드린다고 하더라도 제가 일일이 모든 사례를 찾아서 어떤 쪽이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뭐 제시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나 어쨌든 유추해 보니, 논리적으로 보니 이게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정도의 그런 의사만 가지고 계시면 된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되셨죠? 되셨죠? 그 다음은 잉태형입니다. 이거는 잉태형은요, 이상하게 영어 단어가 없어요. 하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뭐 일본 고어로 잉태하다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전 사실 하람이라는 단어는 저도 먹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하람이라는 단어는 더 재미있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소고기 부위 중에 안창살이라고 아십니까? 안창살. 일본어로 안창살을 하람이라고 불러요. 안창살이 뭔지 아세요? 횡격막입니다. 즉 그 내장과 소는 옆으로 서 있잖아요. 옆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부분에 위를 비롯한 그 내장과 장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하람입니다. 하람이. 마치 어떻게 생겼어요? 그렇게 생겼습니다. 전체 소가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 횡격막, 안창살, 그렇게 생긴 거예요. 또 마찬가지죠. 전체 빨간 소가 전체라면 그곳에 안창살, 하람입니다. 잉태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하람이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이거 안창살이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건 뭐냐면, 모양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전날에 많이 떨어졌죠. 이거 역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전환 패턴이 나타나는 겁니다. 상승장에서는요, 이 상승으로 전환할 수가 없어요. 왜? 상승 그냥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항상 전환 패턴은요,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상승 전환 패턴은 하락장에서, 그리고 하락 전환 패턴은 상승장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보시게 되면 여기 하람이 in downtrend라고 써 있어요. 하락장에서 하람이, 안창살이 나타났을 때, 뭐 잉태가 나타났으면 어떻고 안창살이면 어떻습니까? 나타났을 때 전날 긴 음봉이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어떻게 됐죠? 실제로 어떤 현상이 벌어졌죠? 갭을 나타냈잖아요. 시가가 일단 이만큼 갭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일단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했다. 그 다음에 작지만 하락 패턴에서, 하락 추세에서 작지만 요만큼 상승을 나타냈어. 그죠? 이걸 뚫어가지고 좀 더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면 또 다른 패턴이 됩니다. 그건 내일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잉태형이라고 해서도 작은 어떤 상승만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전날에 엄청난 매도세를 뚫고 매수세가 약간이라도 이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유치가 가는 거예요. 그냥 스토리예요, 스토리.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날에 긴 음봉이 다음날 짧은 양봉을 감싸는 모양이에요. 여기에서 감싸는 모양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어느 정도 갭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갭이 필요하죠. 그죠? 여기서 갭. 이런 식으로 필요합니다. 잉태형과 장악형은요,
갭을 가지고 다음날 반전되는 양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실제로 한번 찾아보세요. 되게 자주 나타나지는 않아요. 패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자주 나타나지는 않아요. 물론 뭐 한 100일, 뭐 150일 여러분들 얼마를 주로 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HTS 안에 며칠 몇 개의 봉을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로 좀 자세하게 보시는 분들은 100개 내외를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100개 내외로 보시면 뭐 이런 것들도 가끔 나타날 때가 있긴 하죠. 근데 어쨌든 갭을 포함해서 반전이 일어나는 이런 패턴 자체가 그렇게 되게 다양하게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패턴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것이 바로 상승 잉태형이고요. 하락 잉태형은 완전 반대예요. 완전 반대. 예, 여기서 상승 잉태에서 급락 후 갭 상승과 짧은 상승세를 표현한다 이렇게 돼 있죠. 하락 잉태형은 어떻게 돼요? 전날 긴 양봉으로 올라갔어요. 강력한 장대 양봉으로 상승세를 띄고 있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예, 하락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갭이 나타나요. 기대감이 없어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예, 짧지만 하락했습니다. 많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하락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땠다? 앞으로 하락할 것 같네. 하락의 가능성을 조금 더 점쳐보는 것이다. 얘도 상승의 기운을 점쳐보는 것이다. 근데 점 이상 안 돼요. 점 이상 아니니까 얘를 가지고 너무 큰 의미 변화 꼭 이렇게 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될 수도 있겠는데 말이 그렇잖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약간 논리적으로 그 안에 유추를 넣고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형세를 읽어내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훈련되시면 이것도 좋은 일종의 좋은 신호의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거의 20분 넘게 했네요. 제가 원래 한 15분 정도 할 계획이었는데 조금 길어졌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고 이런 형태로 설명을 계속 드릴 거고요. 앞으로 한 4개, 8개 정도, 그러니까 8개 정도의 패턴하고 결론부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보여드리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강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